자, 방정식의 활용 중에 속력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력은 난이도가 좀 높다고 느끼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많지만 유형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유형이 다양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억하다시피 공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속력은 좀 다양한 유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속은 킬로미터로 많이 표현하는데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될 때 얘는 뭐라고요? per 뭐뭐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이게 바로 속력이고, 그 속력은 바로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는 걸 단위를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리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거리는 요 기본식에서 시간을 이항을 해서 이쪽으로 곱해주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은 속력을 곱했으니까 속력을 이항을 해주면 거리 나누기 속력이 된다, 이런 관계로 식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비례하느냐 아니냐, 즉 속력이 거리와 시간이 주어져서 속력이 계산된다라고 하면 같은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많이 간다 하면 속력이 커지겠죠. 그런데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커진다 하면 어때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늘어난다 하면 속력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또 거리는 보면 거리를 구하는데 속력과 시간이 있는데 같은 속력에 대해서 시간이 늘어나면 거리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속력으로 가는 거니까. 또 시간이 일정한데 속력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역시 빠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거리도 늘어나죠. 그럼 둘 다 곱해야 되는 거고, 나누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시간을 볼까요? 시간은 거리가 늘어나면, 같은 속력에 대해서 거리가 늘어나면 시간은 당연히 더 오래 걸리죠. 커지죠, 같이. 그러니까 거리는 곱해야 되는 거고, 속력은 어때요? 속력은 같은 시간에 대해서 속력이 커지면 시간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속력은 커지면 줄어드니까 이런 걸 이제 반비례라고 하는데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식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유형, 총 시간이 주어진 왕복이다. 자, 선생님은 세 가지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 때는 등식을 세우는데 등식의 관계는 바로 같다는 관계다. 그럼 그 같다는 관계를 속력과 시간과 거리의 관계로 각각 한번 따져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갈 때 시속 4km, 올 때 시속 3km를 했더니 총 시간이 이만큼 걸렸다. 이걸 속력으로 식을 세우는 게 가능할까? 사실은 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편리할까?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4km의 속력, 여기는 3km의 속력, 이미 속력이 달라요. 그러면 이걸로 등식을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를 x라고 해놓고 시간의 관계를 보면 여기 시간이 있고 각각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x라는 거리를 4로 나누어서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x라는 거리를 3으로 나누어서 올 때 걸린 시간은 3과 20분이니까 3분의 1시간 이렇게 된다. 이건 가능하네요.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리는 거리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 거리가 갈 때나 올 때나 같은 거리잖아요. 같은 거리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가 같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x로 놓느냐? 총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때의 시간을 x로 놓으면 이때의 시간은 3 더하기 3분의 1에 빼기 x를 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의 움직인 거리는 4에 대한 속력으로 x의 시간이니까 4x의 거리는 같다.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갈 때 거리나 올 때 거리나 같은 거리로 움직인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는 3이니까 3의 시간은 3 더하기 3분의 1에 x를 뺀 시간만큼 움직였다. 두 개 다 풀어볼게요. 이거는 양변에 11을 곱하면 7x는 36, 12 곱하면 4니까 40. 그래서
x는 7분의 40. 원래 x가 거리였으니까 답은 이게 바로 되네요. 7분의 40km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x가 갈 때 걸린 시간이었어요. 그걸 일단 기억하고 풀어보면 4x는 3, 3은 9 더하기 1이니까 10 마이너스 3x. 이거 넘어가면 7x니까 x는 7분의 10이 돼요. 7분의 10 시간이었어요. 그래 7분의 10 시간에다가 4km를 곱해야 거리예요. 거리와 거리가 같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답이 되는 4x거든. 그러면 여기 4를 곱하면 7분의 40. 답은 당연히 똑같겠죠. 네, 이렇게 시간과 거리를 각각 할 수 있다. 자, 유사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차다. 시속 12km로 가는 것과 4km로 가는 것이 30분 차이가 난다. 자, 속력. 속력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식을 세우는 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거리는 역시 두 지점의 거리는 같다. 그러면 거리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x를 뭘로 하느냐? 시간이네. 이때 걸린 시간이 x라고 한다면 이때는 속력이 줄어들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렸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1로 한다. 시속이기 때문에 30분은 2분의 1로 반드시 고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리는 12x의 거리와 같다. 4의 x 플러스 2분의 1을 간 거리가 같다. 하고 나면 4x 넘기면 8x는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 아니라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다. 그래서 x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이 x라는 것은 이때 걸린 시간이니까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12를 하면 답은 3km가 된다. 이런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시간으로 등식을 세워보자. 시간은 이때 걸린 시간과 이때 걸린 시간의 차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리를 이번에는 그냥 바로 x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x라고 걸린 시간에 빼기 12분의 x로 걸린 시간 했더니 2분의 1이 되었다. 식이 훨씬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죠? 양변에 12를 곱하면 3x-x는 6이다. 2x는 6이다 해서 x는 3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이것도 두 가지였다. 그 다음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평균 속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왕복 같은 경우는 이때 속력과 시간이 걸렸고 이때 돌아올 때 속력과 시간이 걸렸다. 평균을 해라 그러면 요 왕복한 거리에 대해서 전체 시간으로 일정하게 움직일 때의 속력을 구하는 것을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왕복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요만큼을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고 요만큼을 어떤 속력으로 움직였다 하면 이거의 평균 속력을 구해라 하면 이때의 평균 속력이란 이때 걸린 시간 더하기 이때 걸린 시간을 이 거리로 나눠주는 게 바로 평균 속력이에요. 그 의미는 일정하게 움직여서 같은 시간 안에 도착하게 구하는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절대 수에 대한 평균이 아니에요. 수에 대한 평균은 6과 4의 평균이다 그러면 더해서 2로 나눠서 5가 평균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학은 좀 달라요.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x는 이렇게 되는 속력이네요. 그러면 평균 속력이 나와 있어. 평균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네요. 평균 속력이 나와 있으면 지금 두 지점 거리로 식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시간도 평균 속력과 이때 시간은 같거든. 그죠? 거리로는 식을 세우기가 이미 24km 나와 있 세울 수는 있네요. 이 속력으로 간 거, 이 속력, 거리로 식을 세우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갈 때에 대한 거리, 올 때에 대한 거리 똑같이 고정되어 있고 이때도 있으니까 상황이 세고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시간이에요. 시간. 이렇게 걸린 시간 더하기 이렇게 걸린 시간은 평균 속력으로 간 시간과 같다. 이게 제일 좋은 거네요. 속력, 시간, 거리 중에. 그래서 시간으로 식을 세워보면 24니까 24를 6으로 했을 때 시간 더하기 24를 x로 갔을 때 시간은 같다. 평균으로 갔을 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했는데 여기는 48이 되어야 돼요. 왕복이니까 이만큼을 일정하게 간다라는 평균이에요. 그래서 48을
4.8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하면 10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얘 계산하면 4하고 4를 이쪽에 빼면 x분의 24는 6이고, 양변을 6으로 나누면 4하고 하니까 x분의 4가 1이 되었으니까 x는 바로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만 정확하면 그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데, 시간으로 지금은 식을 세워야겠다. 자, 이것도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다리나 터널. 자, 이렇게 다리가 있다. 철길 다리가 있다. 또는 산이 있고 터널이 있다. 자, 기차는 이렇게 가다가 들어서는 순간이 이 순간이고 나오는 순간이 이 순간이니까 터널의 길이에 기차의 길이가 더해져야 돼요. 머리 부분을 보세요. 처음 부분 이렇게와 이렇게니까, 그죠? 이 거리와 기차의 길이만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다리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완전히 지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거리, 속력, 시간 중에 자, 거리는 여기도 있고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 해야 정확한 거리고, 거리는 여기에 대한 거리는 450 더하기 x라는 기차의 길이 한 거리, 여기는 움직인 거리가 1800 더하기 x라는 움직인 거리, 시간은 얘는 20초, 얘는 이거 50초로 고쳐서 풀게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얘는 50초 이렇게 되고, 기차의 속력은 얘도 A, 얘도 A로 일정하다. 그럼 뭐로 식을 세워? 이거 두 개 같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속력은 이거 나누기 시간이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450 더하기 x 나누기 20 한 거와 1800 더하기 x 나누기 50 한 거가 같다. 이게 바로 속력이다. 양변에 10을 곱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5 곱하고 2 곱하면 2250 더하기 5x는 3600 더하기 2x 넘기면 3x가 1350이다. 그래서 x는 450이다. 기차의 길이가 무려 450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는 뭐냐 하면, 방정식을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450 더하기 x의 거리를 20초 동안, 그 다음에 1800 더하기 x의 거리를 50초 동안 비교하면 1350의 거리만큼 더 가는데 30초가 걸렸다. 즉 이걸로 바로 속력을 구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방정식을 안 풀고. 그러면 30초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거 30으로 나누면 빵빵 지우고 3으로 나눠버리면 45m/초속 세크 이렇게 된다. 초속 45m다. 초속 45m면 여기에 20초 걸렸다고, 이 관계에서 20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20초 곱하면 900m를 갔다. 900m 갔는데 터널 길이는 450이니까 기차의 길이는 450이 나오겠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정식 단원이지만 이런 방법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수학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 호수 돌기 많이 나오는 심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호수가 있는데 하나의 기준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돈다 하면 움직인 거리가 같은 시간 돌았다고 하면 움직인 거리가 합이다. 같은 방향으로 돈다 하면 이만큼밖에 안 돌았는데 얘는 돌아가지고 이렇게 추월하는 거니까 차가 한 바퀴만큼 더 가버린 거예요. 그런 거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분속 60m, 분속 90m니까 1분에 150m씩 멀어져요. 반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1분에 150m씩. 그래서 만났다. 3분 후에 만나면 3 곱하기 150을 해서 450m만큼 이게 바로 호수둘레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면, 같은 방향은 60하고 90의 차이인 30m만큼 1분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분마다 30m만큼 차이가 나니까 450m만큼 차이가 나버리면 한 바퀴 추월해서 온다 그랬죠. 차이가 나야 돼요. 차이가. 그래서 450 나누기 30을 하면 해서 15분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건 심하고 이제 우리 하는 문제집에서는 제일 뒤에 심화 부분에 나오긴 할 텐데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강의 속력에 보트의 속력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자, 흐르는 강이 있는데 보트가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가면 방해하기 때문에 보트의 속력에 강의 속력을 빼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속력은 보트의 속력보다 느리게 되는 거예요.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리 속력 시간 중에 속력은 적당하지 않아요. 이 속력에다가 이 속력까지 계산해야 되고 하니까 속력과 속력이 같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거리가 같다, 시간이 같다. 아닌가? 속력으로 할 수가 있나? 아, 속력으로 할 수 있겠네요. 원래 보트의 속력을 x라고 하면 방해받았으니까 x 빼기 3이 실제 움직이는 속력인데, 이것은 4km를 움직이는데 20분 걸렸다. 간단하네. 4km 나누기 20분은 3분의 1이죠.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력이네, 속력. 속력으로 식을 세우니까 제일 간단하네요. x는 이거 계산한 게 나누기 3분의 12 더하기 3이니까 15가 된다. x가 15 구했으니까 흐르지 않는 물 12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2 나누기 15죠. 분모 문제에 4를 곱해버리면 60분에 48이 되어서 48분이다. 이렇게 되네요. 48분. 이게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이걸 상대 속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대 속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얘는 실제로 방해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얘는 이런 거예요. 깃발이 있는데 기차가 두 대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지. 그때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기차가 가고 있다면, 얘가 깃발을 딱 만났을 때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딱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다음 기차를 만날 때까지는 바로 두 기차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마다 깃발을 만나 이렇게 한다면 기차의 속력을 둘 사이의 거리에다가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사람이 6km로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자, 만났어. 그런데 깃발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도망가니까 근데 도망가는데 그걸 거리로 표현 안 하고 속력으로 표현하면 실제 속력보다 이 거리보다 속력이 느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느려지는. 즉 이런 거지. 내가 여기에 있는데 이쪽에서 기차가 막 와. 그러면 내가 기차 쪽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속력이 내가 다가가는 속력만큼 더해져서 빨라지는 거고, 기차가 오는데 내가 도망가면 실제로 도착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기차의 속력을 x라고 한다면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기차와의 속력은 x-6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마주보고 있는 기차와의 속력은 x 더하기 6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도 다가가고 기차도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9분이 바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11분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11분 걸린 거고 얘가 9분 걸린 거예요. 얘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어렵죠. 개념이 조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의 속력이 같고 기차와 기차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 그럼 간격으로 식을 세울 것인가? 속력으로 식을 세울 것인가? 근데 속력은 지금 x라고 해놓고 더하기 6 빼기 6으로 사용했어요. 그럼 간격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지? 간격이 뭐라고 했어요? 이동한 거리로 생각해야 된다. 이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6에 9분 동안이니까 곱하기 60분의 9 이동한 거리와 같다. 60분의 11분 동안 x-6의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가 같다. 해서 60, 60 씌우고 얘는 9x 더하기 69, 54는 여기는 11x 빼기 66 이렇게 넘겨주면 2x는 66 넘어가면 120, 그래서 x는 6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기차의 속력을 구하시오 하면 기차의 속력은 지금 킬로미터와 시간으로 다 했으니까 60, 시속 60km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속력도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